안전한 연구실을 위한 첫걸음. LMO 안전레시피, 저는 진행을 맡은 이은주입니다. 저 옆에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말씀해 주시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김세일입니다. 네, 생물 분야의 연구는 생물체의 종류, 실험 목적과 기법 등에 따라서 참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LMO 연구시설에서 사용하는 실험 장비들의 종류도 참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구 분야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기 장비들도 달라집니다. 생물 연구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기기 장비의 올바른 이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 현장에서는 기기랑 장비를 사용할 때 부주의함에 따라서 사고도 참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LMO 연구시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장비의 취급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물 연구 관련 시료 등은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 초저온 냉동고를 이용하게 됩니다. 초저온 냉동고는 영하 70도에서 80도로 유지되는 시료 보관 장비입니다. 이 생물학적 표본을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가 이 초저온 냉동고라고요? 네, 초저온 냉동고는 생물 시료를 장기적으로 보관해주는 장비입니다. 실험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박사님, 저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매우 정석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 선반까지 꼼꼼히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반에 문제가 생기면 보관하던 시료들이 엉망이 될 테니까요. 네, 그리고 온도 변화에 영향을 끼칠 다양한 요인까지 모두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초저온 냉동고의 사용에 온도가 핵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 온도는 제조사에서 정한 한도 내에 설정하면 되는데 온도가 변해서 시료에 문제가 생기면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냉동고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냉동고 문을 개방한 채로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온도가 급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기 고장으로 온도가 오름에 떨어지지 않으면 보관 중인 시료를 다른 기기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특이한 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장갑이죠? 예, 그거는 이제 초저온 보온 장갑인데요. 냉동고의 주 위험 요소는 초저온이기 때문에 시료를 꺼내거나 보관할 때 저온 화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역시 장비 특성에 따라서 다른 보호구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집에서 쓰는 냉장고나 냉동고도 때때로 저희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실험실에서 쓰는 이 냉동고는 어떨까요? 네, 물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장비 특성상 내부에 얼음과 성에가 끼기 쉽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거해줘야 되고요. 특히 얼음과 성에가 많을 때는 재산 작업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선 시료를 모두 꺼내가지고 다른 초저온 냉동고로 옮긴 다음에 전원을 끄고 모든 문을 열어서 챔버 바닥에 마른 타월을 깔고 얼음이 녹으면은 부드러운 천으로 내부를 닦아주면 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냉동실 청소할 때랑 똑같네요. 네,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죠. 다 닦은 다음에는 하루 정도 비워둔 상태에서 가동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냉장고랑 비교를 해봤을 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사용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이게 초저온 냉동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냉동고에 비해서 응축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축기 주위에 있는 필터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응축기에서 발생한 열이 쌓여가지고 이게 화재로 될 수가 있거든요. 필터 청소까지 해줘야 된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용 방법 완벽 마스터한 것 같네요. 미생물 세포 등을 배양하거나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온도, 습도 등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배양기가 필요합니다. 세포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배양기가 있지만 이번에는 정치 배양을 위한 배양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배양기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박사님, 영상은 참 잘 봤는데요. 제가 사실 이 정치 배양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배양은 배양액을 흔들지 않고 가만히 놓아둔 채로 배양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배양기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다면 이 정치 배양기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배양기는 균, 세포 등을 배양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세포가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오염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부가 오염되었다면 배양하려는 다른 세포에도 이 오염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염 방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만에 하나 내가 오염을 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 방지가 안 되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럴 경우에 대처 방법은 있어요. 배양기에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대로 뚜껑을 열지 말고 네. 빨리 오염된 배지 세포를 살균하고 폐기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양기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배양기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한테도 오염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샘플만 살짝 꺼내서 버리면 될까요? 이 오염된 샘플은 멸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양기 자체의 소독도 충분히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 배양기는 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작동을 중지시키고 70% 에탄올이나 소독제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다음에 그 후에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염 방지 외에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배양기 종류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달라지는데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 타입 그 목적이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휘발성이 있거나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배양기 안에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산화탄소 배양기를 쓸 때는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기 이상을 가스 실린더를 연결한 자동 절제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기체는 이렇게 하면 된다 설명해 주셨는데 액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물을 넣어 사용하는 배양기들도 있는데 이런 배양기들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멸균된 증류수를 넣어 사용해야 되고요. 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아까 제가 VCR을 보니까요. 배양 조건을 설정하는 것 같은데 특이점이 따로 없을까요? 특이점이라기보다는 온도를 키우고자 하는 세포의 온도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처음 사용할 때는 이 기계 실제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가 맞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별도의 온도계로 같이 체크를 해주고요. 이 온도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내부는 그렇다면 배양기 외부 조건은 별다른 게 없을까요? 이 경우에도 이제 효과적인 배양을 위해서 무균 환경을 추천을 드리고요. 문이나 냉난방 장치가 직접적으로 닿는 곳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오염 때문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양기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절한 환기 시설이 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이 배양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직 절편기, 참 정직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직관적인 이름이죠. 네. 조직 절편기는 생물체 조직 기관을 0.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로 절편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다른 분석을 위한 방편을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사용하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조직 절편기를 사용하기 전에 뭔가 이것저것 조립하는 것 같았어요. 네, 조직 절편기의 주요 구성은 시료를 고정한 헤드, 블레이드 베이스, 그다음에 핸드 휠입니다. 이걸 사용하기 전에 조립을 하는데 이때 시료와 클램프 사이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시료 고정 헤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핸들 휠 등을 고정해야 합니다. 조직 절편기도 역시나 날이 있을 테니까 미세하게 작업하는 만큼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블레이드의 날카로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블레이드 설치해야 되고요. 또 사용 중에도 치료와 블레이드 사이에 손가락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용이 끝나면은 날은 안전가드로 덮고 핸드휠을 고정한 다음에 사용 설명에 따라서 제거하면 됩니다. 설치할 때는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바람이 부는 곳이라든가
통행이 빈번한 곳, 이런 곳은 피해 설치하는 게 좋죠.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설치해라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는 항상 해야 되죠. 특히 이 결평이 같은 경우에는 왁스 파편이나 이런 잔해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닥에 떨어져 미끄러워져가지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치워줘야 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장비들은 다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주의해야 될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소 위험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어쩌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소중한 시료를 날리기 전에 올바른 사용과 관리 방법을 익히고 습관화시켜야겠죠. 초저온 냉동고는 초저온으로 인한 저온 화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배양기는 그 자체로는 큰 위험성이 없지만 부적절한 사용으로 시료가 오염 또는 파손될 수 있습니다. 조직 절편기는 날카로운 날로 시료를 절단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큰 배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습관으로 나와 동료의 안전한 연구활동을 위해서 생물 실험 장비의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안전한 연구시설 만들기 LMO 안전레시피였습니다.